네, 안녕하세요. 유민아빠입니다. 제가 지금 마이크가 안 돼가지고 30분째 지금 씨름을 하고 있네요. 이거 방송 하나 만들겠다고. 예, 이렇게 마이크가 고생시킨 적은 처음인데, 아무튼 다시 한번 시도하겠습니다.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는데, 마이크가 한 3, 4분만 지나면은 마이크가 꺼져버려요. 그래가지고, 왜 그런지 잘 모르겠네요. 컴퓨터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OLED와 관련된 주가 자리, 예, 기술적 분석, 이 부분을 갖다 설명드리려고 그러는데, 사실 OLED의 종목별 주가 자리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드리는 것도 있지만은요, 실상 이번 방송은요, 제 기존의 정배열 위주로만, 이게 지금 게시판이 장기선 분석, 차트 장기선 분석에 있습니다. 이 게시판에 공지로 올려드렸죠. 예, 장기선 위주로만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역배열이나 혼합배열은 그때그때 종목에 있을 때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수준으로만 진행을 해왔어요. 뭐 이거를 안 해놓은 이유가 완성도가 떨어진 이유도 있었고, 또한 역배열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어느 하나로 규정해 놓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차라리 안 올리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원리편을 갖다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주가 위치, 예, 주가 위치라는 거를 갖다가 지금 현재 주가 상태가 이게 판단의 잣대가 여러 가지 기술적 분석을 통합니다. 예, 뭐 예를 들어가지고 같은 일목균형표를 보더라도 A라는 분은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B라는 분은 또 저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사람에 따라 틀려집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장기선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의견이 좀 틀릴 수 있습니다. 이 점 감안하시고요. 그리고 또한 같은 장기선, 예,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렸는데 저것도 해석하는 부분이 좀 틀릴 수 있어요. 예,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당연히 없을 리 없을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의견이 좀 틀리다라는 것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장기선의 원리 중에서요, 역배열 원리 딱 하나만 알고 계시면 돼요. 예, 무조건 하나만 알고 계시면은 일단 모든 게 다 풀립니다. 거기부터 슬슬 풀려요. OLED와 관련된 종목들을 갖다가 좀 보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이거 몇 번 올려드렸습니다. 그죠? 제가 이게 공정별로 여기다 좀 추가를 해야 되는데 추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 몇 종목 정도 빠져 있어요. 이게 삼성전자와 관련된 OLED 공정인데요. 예, 요 종목들이 쭉 있습니다. 예. 그런데 보통은 이제 SFA가 주도주죠. SFA가 주도주입니다. 뭐니 해도 그냥 무조건 SFA다. 뭐 말할 정도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만약에 10조 원을 투자하면요, 그 중에 한 10% 안팎 정도를 SFA가 가져가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가장 정중앙에서 중심이 되는 종목이죠. 중심이 되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SFA라고 하더라도요, 실제로 이 회사의 매출 구성을 좀 살펴보면은 SFA가 무조건 디스플레이 관련 장비를 만드는 거 아니거든요. 반도체 장비도 만들고요. 그리고 또 스마트 팩토리용 장비도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섞여 있어요. 특히 최근에 일본과 관련된 수출 규제 때문에 반사이익 관련주다 해가지고 막 주가가 오르는 애들도 있고 막 이러죠.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실상 원래 예전에는 OLED 관련주다라고 불렀었는데 지금은 OLED 관련주인지 반도체 관련주인지 뭔지 애매해져 버린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예. 그래서 그만큼 OLED 관련주가 딱 이거다라고 찾기가 참 애매해졌습니다. 예전에 상장할 때만 해도 EST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EST 같은 경우 무조건 OLED 관련주야 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늘만 해도 EST 예, 오늘만 해도 EST 어떻습니까? 예, OLED 관련주보다는 반도체 열처리와 관련돼 가지고 급등을 했었죠. 예, 갭상승하다가 지금 음선이 좀 나오고 있는데 여튼 이래요. 예, 이러다 보니까 야, 이거를 갖다가 OLED 장비주야? 라고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OLED 관련주들이 그렇게 몇몇 종목 남질 않았어요. 하도 여기저기 엮이다 보니까 주로 이제 SFA라든지 로체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은 ICD 그리고 요즘에 힘스, 그죠? 예, 힘스라든지 그다음에
피롭티스도 아니죠. 피롭티스 2차 전지를 병행하고 있죠. 그리고 HB 테크놀로지, K맥, 뭐 등등 해가지고 뭐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감안하셔야 될 겁니다. 자, 일단은 혼합 배열부터, 이 SFA가 혼합 배열이에요. 혼합 배열은 말 그대로요, 장기선이 10%, 이격이 10% 이내, 10에서 15% 이내인 종목들을 갖다가 최대 15% 이내, 보통 10% 안팎이나 그 이내를 갖다 말합니다. 예, 그 이내. 말 그대로 주가가요, 굉장히 오랜 기간 조정을 받은 거예요. 박스권에서. 더 이상 가지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합 배열이 만들어지는 케이스입니다. 혼합 배열은 주가가 한참 올랐다가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됐을 때도 혼합 배열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밑으로 쭉 쳐졌다가 계속 옆으로 기는 종목이 있어요. 오르지를 못하고 반등하지도 못하고 떨어지지도 못하고, 예, 그렇게도 혼합 배열이 만들어져요. 자, 어찌됐든 SFA가 말 그대로 진짜 오리지널 혼합 배열 상태입니다. 즉 얘는 뭡니까? 예, 삼성투자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삼성투자만. 예, 오리지널이래. 삼성투자만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SFA가 반등폭이 7%대 나오고 있죠. 반등이 7%대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요, 예, 삼성에서 진짜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ICD나 힘스나 뭐 이런 애들이 뭐 올랐다가 윗꼬리 달고 쭉 내려와요. 예, 그러면은 그냥 허수였었어요. 예, 그 기사는 허수였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다라는 거는, 예,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갖다가 참고하시면 돼요. 다만 간 겁니까? 아니죠. 안 간 겁니다. 아직까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저도 8월달에 나오길 바라고 있어요. 예. 자, 그런데 여기서 먼저 하나 좀 설명드릴 게 하나 있네요. 제가 방송 하도 여러 번 하다가 실패하다 보니까 이게 좀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면은, OLED 같은 경우는 수주산업이에요. 예, 수주산업입니다. 예, 수주산업과 실적 성장주 이런 것들이 다 틀려요. 예, 틀립니다. 어떤 건 실적이 나오면서 주가가 가기도 하지만 어떤 거는요, 수주가 나오면서 가고요. 그 수주 나온 게 수개월 뒤에 실적으로 반영될 때는 주가가 떨어집니다. 예, 대표적인 케이스가 OLED예요. 그래서 OLED 같은 경우는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일단 뭐 삼성에서 투자가 된다, 투자 가능성이 높다, 올해부터 이러면은요, 그럼 주가가 이렇게 1차로 뜹니다. 그리고 조정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삼성에서 실제로 한다라고 실제 발표를 확정지었어요. 확정지면서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 가능성 때문에 2차 파동이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주가 뭡니까? 시작되죠. 그러면은 가장 앞서 있는 그런 종목들이 주가가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올라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적과 수주가 동시에 나오는 게 이제 마지막 파동입니다. 그러다 수주가 딱 끊겨버리고 실적만 좋아지고 있죠. 그러면 그때가 꼭지예요. 즉, 그때 뭡니까? 수주가 딱 끊긴다 싶으면 다 떨어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에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이 HB 테크놀로지가 그런 케이스예요. HB 테크놀로지뿐만 아니라 APS 홀딩스, 그러니까 지금의 AP 시스템이죠. AP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수주가 정점에 찌를 무렵에 딱 끊겨요. 근데 AP 시스템의 실적을 보면은 2017년 3분기, 4분기까지 실적이 좋았어요. 예, 좋았습니다. 근데 꺾이죠. 예, 수주가 딱 끊기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HB 테크놀로지로 따졌을 때 2015년도에 여기서 이만큼 올라온 거, 이게 뭔가요? 이건 기대감에 상승한 겁니다. 기대감에. 요거를 갖다가 APS 홀딩스로 좀 보면은 좀 달라져요. APS 홀딩스를 보면은 뭐가 달라지느냐? 예, 여기서 요 흐름이에요. 요 흐름. 요 흐름이죠. 예. 뭐냐면은 수주 기대감에 먼저 점프를 하죠. 예, 그리고 나서 실제 수주가 나올 때쯤 해가지고 다시 한번 뭡니까? 예, 주가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단순 기대감만 있었다면 여기는 실제 기대감이 반영된, 여기도 지금 뭐냐면은 거의 4,500원에서 8,000원 부분까지 올라가게 거의 더블 80% 정도 상승하죠. 그러고 나서 조정이 나와요. 요번엔 진짜다라고. 그리고 바로 수주가 확인되면은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확정을 짓고 수주가 확인되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예, 주가가 그 다음부터 쭉 하고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 그래서 이 수주 산업을 볼 때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 게 좀 달라요.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참고를. 자, 그러면 역배열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종목이 있어요. ICD로 할게요. ICD. 예. ICD 저 앞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하고. 예. 가능성으로 일단은 거의 적으면 60%에서 많은 경우는 40에서 60 많은 경우는 100% 정도 올라요. 그 기간이 어디냐면은 역배열의 주가가 밑바닥 대비해서 그 가능성만 보고 점진적으로 장기상 안으로 들어와서 조정을 겪어요. 조정을 보입니다. 그러고 나서 본격적으로 수주가 들어오면 이렇게 점프가 되는 거죠. 점프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여기서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올해 삼성 디스플레이가 대면적에 대한 투자와 그 다음에 중소형 OLED, 폴더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기에 대한 투자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어떻습니까? 주가가 장기선 안으로 강하게 진입했어요. 근데 장기선은 역배열입니다. 역배열이라는 것은 뭐죠? 예, 말 그대로 실적이 저조하고 수주가 없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고 이 하락한 것 때문에 선이 따라 내려온 거죠. 그동안 역배열이 만들어지는데 장기선 안으로 진입했다라는 건 뭐죠? 가능성이 높다인 겁니다. 그러면 그걸 확인하기까지는 다시 원복 안 해요. 가능성이 높은 애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주로 여기서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바로 당장이다. 얘네들은 실적 가시성이 굉장히 빠르다. 뭐 앞으로 3개월 이내에 수주가 바로 터진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바로 위에서 놉니다. 이렇게 하고.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안에서 놉니다. 안에서 놀아요. 그리고 얘네들은 기간으로 산정하는데 패턴 자체가 필요 없는 거예요. 장기상 안에 잘 붙어 있느냐, 부근에 잘 붙어 있느냐, 이것과 함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예, 뭐가 있죠? 실제 삼성이 확정 지으면 그때 가는 겁니다. 근데 삼성 디스플레이가 언제 확정 지을지, 언제 발표할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게 단점이에요. 얘네들은요. 그래서 시장에 어떤 각종 정보를 갖다가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매수했는데 물렸다. 혹은 밑에서 잘 매수했다. 박스권 밑에서 잘 매수했다. 그럼 버티는 수밖에 없습니다. 막상 가서 양봉이 쭉 뻗어나오면 그때 따라가면 되지 않느냐. 뭐 그러셔도 상관없는데 그건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예. 자, 뭐 어찌됐든 그런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의 돌림은 여기서의 기대감이 1차적으로 반영한 거예요. 즉 이게 만약에 수주 산업이 아니라 실적 성장으로만 보는 거다라고 했으면은 뭐죠? 예, 올라타면서 바로 실적이 개선된 흐름이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서 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대감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예, 일단 기대감은 여기까지밖에 적용이 안 됩니다. 장기선 맨 밑에 있는 선. 그 다음부터 실적이 바로 나와줘야 됩니다. 예. 근데 수주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주 산업은 일단 장기상 안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돌립니다. 요 차이가 있어요. 예. 그러면 여기서 뭐죠? 예. 얘는 저점에서 이미 어느 정도 적용이 됐다. 이거 밸류 문제거든요. 밸류 문제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적정을 어떻게 짜야 됩니까? 예, 간단해져요. 간단해집니다. 뭐냐면요. 투자 볼륨을 보면 돼요. 지난 2016년, 17년도에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어느 정도 투자했는지, 그죠? 그러면은 이 회사가 요번에도 투자를 얼마 정도 받아서 실적이 어느 정도, 수주를 이 정도 받아서 어느 정도까지 실적이 늘어날지를 갖다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야, 그거 가지고 밸류를 따지면 돼요. 그거 가지고. 자, ICD죠. ICD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예, 상당히 간단해요. 2016년도 2300억에서 2017년도 얼마입니까? 3000억대까지 나왔어요. 그죠? 3000억대까지 나왔습니다. 예, 점프해가지고. 이거 좀 데이터가, 얘네들은 ICD는 좋아가지고 그런데 HB 테크놀로지가 조금 더 명확하게 좀 잘 보일 겁니다. HB 테크놀로지. 예, 명확하게 좀 잘 보일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그죠? 얘네 같은 경우 확 드러나죠? 이렇게 실적이. 예, 확 드러나죠? 자, 이거 뭐냐면요.
여기서 이 정도까지 늘어났다. 그럼 얘네들이 삼성 디스플레이가 뭐 예를 들어 그때 당시 15조 원을 갖다 투자했으면은 15조 원 중에서 얘네들은 대략 한 5,500억 정도, 5,500억 정도의 수혜를 받네. 라고 그냥 대략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수혜에서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갔죠? 6천원까지 갔죠. 6천원까지 갔으니까 그러면 15조 원이다 이러면 일단 1차 목표가로 그냥 보수적으로 5천원에서 5,500원 정도를 자꾸 대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뭐죠? 삼성이 중소형이 아닌 대면적이라고 그랬습니다. 대면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중소형에서는 수혜를 받는데 대면적에서는 수혜를 못 보는 종목들이 분명히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런 종목들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종목을 갖다 잘 구분해야 돼요. 그리고 대면적일 경우 공급 단가, 같은 장비라고 해도 공급 단가가 틀려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수주 금액이 확정이 딱 되죠. 근데 시장에서 못 미쳐요. 예전엔 15조 원인데, 예를 들어서 15조 원인데 요번에는 10조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오르더라도 오름폭이 얼마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된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15조 원이다 이러면은 어떻습니까? 기존만큼은 가겠지라는 그런 기대감이 서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고 나서 판단하셔라라는 소리가 바로 그 소리라는 겁니다. 지금은 1차적인 어떠한 수주 이 정도 이상, 최소한 10조 원 이상은 되겠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1차적으로 2020년까지 투자와 2020년 이후에도 2차적으로 그리고 또 그 뒤에 3차적으로 이어진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고점 뚫고 지붕 뚫고 하이킹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수주가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야 돼요. 그래서 장기선 역배열이다 이러면은요. 이 밑에서 2,000원짜리가 더블 올랐었네. 4,000원까지. 이거 주가 다 반영됐다. 이제 역배열에선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특히 OLED 같은 경우. 물론 뭐 다른 애도 거의 대부분 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만 일단 기대감으로 인해서 오른 주가이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오른 주가이고 또 그게 확정이 안 났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살아있는 한 장기선 혹은 이 박스권 보통 이렇게 말해주는 이 박스권 있죠? 여기서는 웬만하면 이탈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삼성에서 딱 부러지게 말해요. 우리 OLED 안 할 겁니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수주할 걸 기대하고 장기선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꼬라 박는 거예요. 때는 뭐 시장가로 던져버리는 거죠.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역배열을 이용할 때 이런 부분을 좀 이용하신다면은 장기선 안에 들어왔다 이러면 기업이 일단 뭔가 장기적으로 안 좋아졌는데 뭔가 개선될 여지가 있구나. 그럼 뭐야? 그거부터 판단해요. 저는 그거부터 판단합니다. 그래서 별로 시덥지 않다 이러면 버려. 근데 그게 이렇게 산업 테마다라는 것들은 의외로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역배열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반영 됐어요. 일부 선반영 됐습니다. 그러나 역배열에서 일부 선반영이지 갈 길 멉니다. 뭐가 갈 길 뭡니까? 예전에 얼마만큼 투자했느냐 그 부분을 따져봤을 때 그래서 이게 대면적에서도 수혜냐 그리고 삼성의 투자 금액이 어느 정도냐 이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봐둬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대응할지도 여러분들이 삼성 디스플레이가 확정이 돼가지고 투자 금액을 딱 발표하죠. 그럼 어떻게 대응할지가 바로 머릿속에서 딱 계산이 나와야 돼요. 이미 해놓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유민아빠였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유민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